네, 마켓 진단 코너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화면 자막에 지금 뭐 단기 저점인가 아니면은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재료는 모든 것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래서 재료보다 수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은 재료가 녹아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 한번 좀 부탁드려보죠. 지금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최근 그 조정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수급상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국내 시장에서 주요 매수 세력이었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약 한 일주일 동안 한 1조 정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장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줬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 보면은 환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수급상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큰 제목처럼 현재 시장이 이제 충분히 빠졌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볼 수 있느냐. 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관심 사항이 되겠는데, 1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스피는 현재 그 과매도권에 이제 진입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방향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평선이 이제 밀집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라 하면 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 때 지금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매도권의 영역은 뭐 보조지표라는 걸 좀 보지 않습니까? 뭐 투자 심리 단순하게 봤을 때 최근 10거래일 동안 며칠 오르느냐 가지고 투자 심리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했으니까 8일 연속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20 이거는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한 거로 볼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사실 그 뭐 수급 얘기하셨는데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상충될 때 매수가 많고 매도가 그걸 밀고 내려가서 확 바뀌어 버리면은 결국엔 이 매수도 나중에는 잠재 매물처럼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만 조금 나와도 툭툭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시장이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문제고 해외 시장도 변동성이 좀 크다고요. 해외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글로벌 금융 시장, 특히 이제 증권 시장에 보면은 이제 리스크 지표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험 선호 현상이 약간은 좀 그 잦아들고 지금 이제 보시는 그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증권 시장의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그 우려되는 것이 물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대만의 가권 지수하고 국내 코스피가 그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홍콩의 항생 지수하고 상해 종합지수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 두 가지 지수 모두 현재 보시면은 그 전형적인 그 조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수로 미뤄 봐서도 국내 증시는 조금 더 그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 신흥국 증시가 그 선진국 증시와 이제 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선진국 증시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좀 갭이 다시 좀 벌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그 금융시장, 글로벌 그 경제권 전체로 보면은
그 유로존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그 유로존 그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유로권 지수인 뭐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유로존의 그 경제 활성화가 결국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도움을 줄 것이고, 뭐 중국 증시에도 이제 도움을 줄 사이 이런 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유로존 증시를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 밀착을 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개장 초반에 매수하다가 또 매도로 좀 돌고 있는데, 네네. 일부 지금 유럽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니까 유럽계 자금은 본국으로 좀 환류하는 네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얘기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단기 한머니들, 뭐 한 네네. 30일짜리들 이런 네네. 것들은 뭐 치고 빠지는 거니까. 네, 네.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그 상대 선진국들이 네.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네. 큰 의미인데 네, 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네, 3년 기간 조정했는데 더 길어진다고요. 아. 자, 이거 사람 또 큰일 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자, 5월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네. 계시는지, 기간 조정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는데 희망을 좀 주십시오. 그 5월 증시가 이제 그 시작부터 연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였죠. 그래서 이제 그 연휴 들어가기 전 그 4월 마지막 주부터 대체적으로 좀 관망세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양대 시장, 즉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좀 거래량이 워낙 없었는데 이제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월 증시 히스토리컬적으로 과거에 어땠냐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국내 시장도 이렇게 뭐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투자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뭐 이런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투자자들이 그 여름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서 5월부터 이제 대부분 주식을 이제 매도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월가,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8월쯤에 그 저점을 형성한 후에 10월쯤에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뭐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 이후에 그 코스피의 그 5월간 움직임을 보면 역시 그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우리가 5월 시장 한 달간을 예상한다면은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과매도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월 중반 이후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글로벌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잇따라 이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15일에는 앨런 그 연준 의장의 좀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주요 경제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한 주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월간 증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6일간 보면 1조 487억 정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거의 이제 하단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느냐 좀 기로에 서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요 이평선 중에 한 4개 정도가 한 점에 밀집한 상태에서 방향성이 좀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이제 5월간 방향성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기술적 지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좀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대응은 역시 좀 단기 매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매수도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좀 나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코스닥 시장 요즘 조정이 네. 날카로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조정이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거래소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도
코스닥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시장도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이제 60일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일선을 하회한다면은 오히려 좀 조정폭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툼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은 60일선에서 좀 버텨줘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에 순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수급상에 좀 균형이 깨졌는데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잦아들으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말씀드리는데 네. 역시 코스닥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보면 이제 거래량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회복이 된다면은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저점 정도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5월 말, 그러니까 월 초보다는 월 말 쪽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경제 지표라는 변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켓 진단이었습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